자, 116페이지에 387번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처음에 두 개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fx, gx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부등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놓고 풀려고 그러면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죠. 이쪽도 2차 함수고 이쪽도 2차 함수인데 그지? 뭐 이쪽 그래프 이렇게 생기고 이쪽 그래프 이렇게 생기고 뭐 두 개 같이 봐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 어떻게 해도 될까? 이쪽에 있는 거를 싹 다 넘겨버려요.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자 2x 제곱 그 다음에 3x 사라져 버렸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0 요런 상태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 하나만 보면 되냐면 요 녀석만 하나 보면 되죠. 요 녀석. 자, 그래서 우리가 요 2차 함수를 hx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이 hx라는 2차 함수는 준영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요 놈의 꼭지점. 준영아 너 3x제곱 플러스 5 하면 꼭지점이 어디야? 호호. 아 꼭지점 이거 꼭지점 몰라? 이건 꼭지점이 어디야? 그래 0,0이잖아. 그 플러스 5 붙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그렇죠. 얘는 지금 x항이 없잖아. x항이 없으니까 이걸 무슨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이거 자체가 그냥 얘의 꼭지점을 보여주고 있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런 꼭지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죠.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서 이 녀석의 꼭지점이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x는 0이다. 축의 방정식 x는 0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이제 요 범위를 잘라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3이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란 말이야. 요만큼인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이 부등식이 늘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이 부등식이 늘 성립했으면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색칠한 부분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부분은 0보다 작다를 만족하지만 이 부분은 0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않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 색칠된 부분은 무조건 0보다는 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x축이 이렇게 걸쳐 있지 말고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는 가장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 될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느냐 아니면 요렇게 생기느냐 이거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이 색칠된 부분 중에 가장 어떤 부분? 가장 높은 부분. 여기가 기준 아니야? 요 지점보다 여기 최대값을 갖는 요 지점보다 x축이 더 어떻게 있으면 x축이 요렇게 있으면 그치?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키가 180cm 미만이면 좋겠다.
그럼 그 말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다 키 잴 필요 있어? 우리 중에 제일 어떤 애만, 우리 중에 제일 큰 놈만 하나 뽑아가지고 그 친구의 키가 180이 넘나 안 넘나를 보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걔가 만약에 180이 안 넘어, 그럼 우린 다 180이 안 넘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색칠된 부분 중에서 제일 높은 애만 하나 골라가지고 이놈의 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0보다 작다가 만족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색칠된 구간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을 갖는 여기 x가 3일 때의 함수값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3 집어넣어가지고 찾으면 얼마야? 18 빼기 a 빼기 3이니까 15 마이너스 a인가? 그치? 이게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고요. 그 값이 0보다 어떠면? 그치? 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준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족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범위를 만족하면 되겠고 a 넘기면은 요렇게 되니까 a의 최소값은 얼마구나? 15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 그치? 15.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부등식이랑 이차 함수를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 좀 깊이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게 뭐 언뜻 보면 비슷한 문제들 같지만 어떻게 다르고 다르잖아, 그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 자, 840번은 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요거다. 일단 위에 있다.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게 뭐야? 식으로 나타내면 그냥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떻다? 크다. 그쵸? 이 이차 함수가 a보다 크다 이런 말이죠. 그쵸? 이 이차 함수가 a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승우야,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왔대요 지금?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맞아요. 얘를 풀었더니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강효가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어떤 괄호가 생각나? 그쵸? 요런 괄호가 생각나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어땠을까? 작았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를 보면은 이런 2차 부등식이 생각나고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요렇게 풀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우선 여기는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싹 곱할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3 부등호 뒤집히고 마이너스 a죠. 거기서 마이너스 a까지 어떻게 해버릴까? 넘겨버려. 그러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은 이제 100% 어떻게? 똑같이 생긴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냥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옆에랑 그냥 비교하면 바로 나오겠지, 그치? 자, 정현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럼 요게 이 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누구랑 같아? 그치. 그럼 p는 몇이다? 4고 3이 누구랑 같아? 그럼 a는 얼마다? 6이다. 그래서 a에서 p 빼니까 2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117페이지에 또 8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7페이지에 843번은요. 이차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직선 얘보다 항상 아래쪽이래요. 항상 아래쪽. 그러면 이것도 일단 부등식으로 먼저 써보면 이 2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니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못 쳐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어때야 돼? 아래에 있다는 무슨 느낌이야? 작다지 작다.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이항시켜요. 그럼 k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지.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두 글자가 뭘까요? 아니. 차. always.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 항상. 이게 포인트야, 이거. 이게 포인트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뭐 예를 들어 뭐 이거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x가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죠.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x자리에다 뭘 집어넣어도 제가 항상 성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라는 해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떠올려야 돼? 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 이미지. 그래프의 이미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은데 이게 통째로 다 0보다 작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통째로 x축보다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어디로 볼록해야 돼? 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올라가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통째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은 반드시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승원아 위로 볼록해야 되지. 그럼 K 어때야 돼? 그죠? K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림처럼 X축이랑 안 만나야 되죠. 그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해가 모든 실수다. 그럼 먼저 요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고 그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고민되는 게 그럼 혹시 얘가 여기 살짝 닿으면 안 되나? 안 되나? 살짝 이게 딱 접했어. 접하면 안 되나?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 순간 있지, 이 순간은 이걸 만족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모든 실수가 안 되는 거지. 요 숫자 하나 때문에 모든 실수가 깨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 같은 거 붙이면 틀려요. 등호 붙이면 안 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판별식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가지고 오면은 16 마이너스 k괄호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죠.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니까요.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고 부등호 바뀌고 이렇게 되겠다. 강영이 또 자네. 춥다 그래가지고 옷도 입혀줬는데요. 요 책상 있잖아 저기. 너 옆에 가 있는 거. 저번에 화요일날 1시간 푹 재워줬으면 됐잖아. 그만 자 이제. 어? 있어요. 어? 저가 서서 해서. 한 번만 더 주려면. 안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끝값이죠. 양 끝값이니까 k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고 8보다 8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강혁이가 이제 답이 4번이구나 하면 틀립니다. 그죠? 이거만 갖고 답을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아까 전에 모두 찾았어? K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도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생각하면 둘 중에 누구만 합격이야? 그죠? 요거만 합격이죠. 요거만. 그치? 그래서 요거 아니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846번 요 문제까지만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잘 안 되는 유형들 질문을 받을게요. 자, 846번은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800원이면 하루에 400잔이 판매가 되고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x를 뭘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늘어나는 가격. 그러니까 100원씩 몇 번 인상했냐? 그죠? 그러니까 100원씩 100원씩 인상을 한 횟수. 요거를 x번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격을 우리가 그럼 식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래 3,800원인데 인상이 아니구나. 100원을 할인한 횟수구나. 그죠? 100원씩 할인한 횟수. 그렇죠. 원래 3,800원에서 100원씩 x번을 할인했으니까 100x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가격으로 팔면은 이제 판매량이 이제 올라가겠지. 그래서 원래 판매량은 400잔이었는데 자, 이렇게 한 번 할인할 때마다 50잔씩 늘어나는 거니까 x번 할인했으면 50x잔이 늘어나겠죠. 그 뭐라고 써야 돼? 400 플러스 50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루 판매 총액이라는 거는 뭘까요? 하루 판매 총액. 얘네 둘을 곱한 거지. 내가 10,000원짜리 50개 팔면은 50만 원 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팔린 개수, 그걸 곱한 게 하루 판매 총액이니까요. 3,800 마이너스 100x에다가 400 플러스 50x. 자, 요렇게 곱하면 이게 이제 26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60 띵띵띵띵 요렇게 그 식은 세웠는데 계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0으로 공을 빼요. 10을 나눠요. 여기서 이제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공 하나씩 떼야지 하고 여기서 공 하나 떼고 공 하나 떼고 공 하나 떼고 공 하나 떼고 공 하나 떼면 되나? 돼, 안 돼? 안 되지 않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으면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묶어. 요거 앞에 두 개는 뭘로 묶을 수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100으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100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거는 뭘로 묶을 수 있어? 50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50괄호 뭐가 돼? x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앞에 꺼낸 거 마이너스 100하고 여기 앞에 꺼낸 거 50하고는 이것들끼리도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맨 앞에다가 상수 얼마를 붙이면 좋을까? 마이너스 곱해야지. 이렇게 곱해야지. 그죠? 100하고 50하고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괄호 두 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변에 지금 260만이 있는 겁니다. 띵띵띵띵. 자, 꽤 큰 숫자지만 돈이라고 생각해봐. 260만 원을 5,000원으로 나눴어요. 260만 원을 5,000원으로 나눴다. 얼마일까? 일단 딱 52. 52일까? 520. 520이지 520. 그지? 260만 원이면 만 원짜리 260장이잖아. 그럼 5,000원짜리로 바꾸면은 520장이지, 그지? 자, 그래서 5,000원으로 나눴어. 그럼 x-38 그리고 x-8 부등호 뒤집히고 520 마이너스 52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이제 전개해야 되죠, 그죠? 이거 전개 필요해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구나. 여기 플러스죠, 그죠? 여기 맞습니다, 그죠? x 플러스 8이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0x 그리고 38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290.
아닌데 300 넘을 것 같은데 300 304인가? 304 플러스 마이너스 304. 근데 또 이쪽에서 520 넘어오죠? 네. 520 넘어오면 얼마 될까? 여기다 플러스 520 216 플러스 216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돼. 아, 이거 뭐 이 정도 인수분해 뭐 껌이지 뭐. 얼마일까? 얼마 하면 될까? 100 참고로 216은 6의 세제곱입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216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36하고 6. 근데 36하고 6 하면은 부호가 안 맞잖아. 마이너스 하면 돼. 아, 네.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이 방금 생각한 36하고 6에서 적절히 저기 36에서 적절히 꺼내가지고 6한테 곱해줘. 얼마 갖다 줄까? 18. 그렇지. 36이라는 게 18 곱하기 2니까 여기서 2만 갖다 여기다 붙여주란 말이야. 그럼 18 곱하기 12, 그치? 18 곱하기 12 하면 216 나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라서 x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또 마지막 함정이 있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 푸는 학생들이 커피 한 잔의 최소 가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x의 최소값이 12잖아. 그럼 12를 갖다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12를 갖다가 가격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3,800 빼기 1,2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600원 하면 어떻게 돼? 틀려요. x가 최소인 게 아닙니다. x가 최소인 게 아니라 뭐가 최소가 돼야 돼? 그 가격이 최소가 돼야 돼. 가격이. 근데 가격을 나타내는 식은 이거죠? 이게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3800 마이너스 100x가 가장 작아지려면 x는 어떨수록 유리해요? x는 클수록 유리하죠.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다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에 있는 x 값 중에 누굴 골라야 돼? 18을 골라야 돼. 18. 가장 큰 애를 골라가지고 가장 큰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최소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답은? 2,000원이 되는 겁니다. 2,000원. 그죠? 2,000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재밌겠죠? 나오면 좋겠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뭐 그렇다고 또 뭐 되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17쪽이었고요. 우리 그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보면 이쪽이죠? 80쪽부터 일단 80쪽부터 95쪽, 97쪽 요 사이에서 그냥 한 문제씩 모르는 거 말고 나는 이 유형을 좀 통째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봅시다. 그런 걸 좀 도와줄게요. 85쪽에 보기차 방정식이랑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제 요 두 친구가 4차 방정식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애들이죠. 그쵸? 그래서 먼저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4차 방정식인데 홀수차 항이 없는, 그지?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보기차 방정식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x제곱을 요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차죠. 요것도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보기차 방정식은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위에 거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밑에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쉬운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요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것을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결하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1, 9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9는 0이잖아. 그러면 대문자 x를 다시 이걸로 바꾸면은
그럼 x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공식 이것도 합차공식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뭐 그냥 근 4개 쫘라락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이렇게 쉽게 풀면 되고요. 601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을 때 이제 요때가 중요하지. 자, 요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우리? 그지? 이 가운데 있는 x항의 개수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드는 거였어. 그러면 x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1 그대로 냅두고 여기 몇 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6x였는데 내가 마이너스 2x를 썼으니까 남은 게 또 뭐야? 마이너스 4x가 더 남았지. 그 뒤에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식의 값은 같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뭘로 만들 수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요거 그대로 붙여놓고. 자, 그럼 요 타이밍에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걸로. x제곱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4x 제곱은 어떻게 좀 좋을까요? 우리가 합차공식을 쓰기 편하게 4x 제곱을 2x의 제곱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합차공식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x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x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어쨌든 4차식이 2차식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어떻게든 풀리죠. 그쵸? 뭐 인수분해 안 돼도 뭐 하면 되니까 근해 공식 써버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 풀면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둘 다 뭐 해야 돼요? 이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둘 다 근해 공식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i 그냥 2 아닌가? 2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근해 공식 하면은 1 풀마 루트 2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거기서 양수인 근만 구해가지고 곱하라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 나온 두 가지들 중에서 양수들만 고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플러스 루트 2하고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 그치? 요런 게 이름이 뭐라고 강요가? 보기차 방정식이다. 보기차 방정식. 옛날 옛적에 우리가 중간고사 준비할 때 그냥 보기차식 있었죠.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할 때도 똑같이 했었지. 거기다 방정식만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이름이 뭘까? 유형 4번. 유형 4번은 이름이 상반 방정식입니다.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의 특징은 4차 방정식인데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들이 대칭을 이루죠. 여기 둘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개수 똑같고 이렇게 가운데 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게 상반 방정식인데 상반 방정식을 만나면 가장 처음 할 건 뭘까? x제곱으로 나누. x제곱으로 일단 나누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일단 순서를 이 맨 앞에 거랑 누구랑 이제 짝꿍이야? x제곱. 맨 끝에 거. 그럼 얘네 둘을 요렇게 앞으로 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지금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마이너스 4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죠. 뭐 A로 그냥 치환할게요. 그러면 상반 방정식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A로 치환했을 때 이게 뭐냐는 거지. a 마이너스. 응? a 플러스. 일단 A를 뭘 해야 돼? A를 제곱을 해야지. 제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붙여야지 얘랑 똑같아져요? 마이너스 2를 붙여야 똑같아지죠.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죠? 요걸 a로 치환하는 순간 자동으로 얘는 a제곱 빼기 2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지? 곱셈 공식 변형이지.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니까요. 1, 3의 마마 해서 a는 1 또는 3인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a가 뭐였지? x 플러스 x분의 그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지.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요게 3, 아이고, 요게 3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마 근이 2개 나올 거고 여기에서도 근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사실 x를 한 번씩 곱해가지고 몇 차 방정식으로 보면 돼?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돼요. 그죠? 요렇게 된 요렇게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x를 한 번씩 곱해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되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 상반 방정식의 근 중에 어떤 근이 궁금하냐면 한 실근이 궁금하죠. 실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 둘 중에서 어느 녀석이 실근을 갖느냐 이것만 찾으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지 말고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그럼 얘는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죠? 이거 허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알파랑 관련이 없어. 근데 얘는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돼? 0보다 크지? 그럼 알파는 여기서 나온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알파라는 친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뭐 여기다 알파 집어넣든 여기다 알파 집어넣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 답이죠. 이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상반 방정식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3, 4차 방정식 중에서 좀 특별하게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푸는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방식으로 풀어야만 풀려요. 자, 또 3, 4차 방정식 중에 질문하고 싶은 유형 어떤 유형이 어렵니? 몇 쪽이죠? 88 활용 88에 이거야? 이런 거? 이거 뭐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네. 큰 정육면체에서 요만큼의 직육면체를 빼면 26이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직육면체의 부피는 3분의 x 아닌가? 이거 빼면은 26이다. 이 식인데? 네. 그러면 3 곱해가지고 3x 세제곱 하고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3 곱했으면 마이너스 78인가? 이거 얼마 넣으면 0 되니? 3이요. 3 넣으면 0 돼요? 되네? 그럼 답은 3이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3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걸 찾는 순간 그게 그냥 답이에요. 어차피 3 넣어서 뭐 조립제법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뭐 근의 공식 쓰고 필요 없어. 3 넣어서 0이면 3이 답이에요. 이런 활용 문제들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 질문하신 거? 영석은 근데 시험이 며칠이지? 28일부터 시작이야? 거기서 말하는데 28일 시작이야? 언제까지 아마도 정확하게 얘기 좀 안 돼. 수학은 며칠인지 몰라?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 28일부터 며칠까지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3, 4, 5, 6, 상무도 아직 그 시험 시간표 안 나왔죠? 시간편 안 나와. 3, 4 우리 영어 오케이. 우리 3단원 나가고 수업회 나가고 이제 외부 증명서 모의고사 나가고.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내일 하고요. 네. 다음 주
월, 수, 금 하고요. 불안하다. 이렇게 4번 줌 특강 있습니다. 줌 특강. 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요? 뭐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관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안 들어와도 되고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다 하면은 들어와야죠. 문제를 왜 저걸 듣는다? 근데 이 금요일 날은 3, 4차 방정식을 할 거예요. 3, 4차. 그 다음에 여기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과 좌표. 점과 좌표. 금요일은 그 직방,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할 건데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그 부원장님이 하시고 종엽 쌤이 하시고 요거하고 요거는 내가 하고 이렇게 해서 4번 할 겁니다. 4번. 금요일에 안 들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그 니네 시험 범위 아니니까 뭐. 쌤 10시 40분부터 하는 거예요? 그쵸. 10시 40분부터. 네, 근데 저는 직방이랑 이런 거보다 3, 4차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 원래 3, 4차가 더 어려워요. 그죠? 그죠? 잘 모르겠는데. 3, 4차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어렵지 않나? 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부등식은 별로. 점과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쉽죠. 네,所以그거보다는 저 부등식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부등식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 직방이나 그런 거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역시. 선생님 누가 나 불렀니? 저요. 어. 유형 16이요. 오케이. 몇 쪽이죠? 91이요. 91쪽. 축구 농구죠. 유형 16. 괜찮아 안 좋아도 돼. 자, 이거 이제 그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죠. 연립 방정식의 활용. 이건 뭐 활용 문제들이니까 식만 좀 세워 보겠습니다. 647이면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이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둘레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한다면 둘레 길이가 28이면 x 플러스 y는 14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라는 게 이제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 지름의 길이라는 건 이 직사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저거요. 대각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얘기하면 되겠죠. 요거의 길이가 지금 1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누가 봐도 68이네요. 68. 그죠? 68. 근데 긴 변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8이 답이죠. 5번.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 아 그래요? 뭐 정확하게 풀려면 이제 여기서 이거 대칭형이잖아요.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xy를 바꿔치기해도 똑같은 식을 대칭형이라고 하죠. 대칭형에서는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가지고 식을 표현해 주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a가 14란 얘기고 두 번째 식은 a제곱 빼기 2b가 100이란 얘기잖아. 이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요거 제곱에서 여기 두 번 빼는 거. 그러면 요게 a가 14니까 여기 14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196 마이너스 2b가 100이죠. 그럼 2b가 96이니까 b는 48이죠. 그럼 뭐야? 더해서 14 되고 곱해서 48 되는 숫자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68이지 68. 그죠? 그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저 유형 13번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여기 식 좀 세워주고요. 요 648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이런 거 맨날 그 중학교 때도 뭐 10의 자리 숫자를 x로 잡고 1의 자리 숫자를 y로 잡고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73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두 자리 자연수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지? 10으로 표현하면요. 너. 10 10x 더하기 y. 이게 그러면 처음 두 자리 자연수죠. 그러면 이 바꾼수는 x랑 y를 위치를 바꾼 거잖아. 그럼 바꾼수는 뭐겠어? 식으로 표현하면 10y 플러스 x. 얘가 바꾼수, 얘가 처음수. 그래서 바꾼수와 처음수의 합이 121이다. 이게 되겠지. 그죠? 그럼 뭐 이거 11x 11y에 더해서 121이니까 x 플러스 y가 11이란 얘기네. 그지? 그럼 x 플러스 y가 11이면은 네.
그러면은 83인가요? 83? 83이요. 더해서 11 되고 제곱해서 더하면 73 되면은 83이죠. 네 맞아요. 83. 83인데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0의 자리가 8, 1의 자리가 3이죠.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83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은 풀이를 보세요. 여기 봐봐 얘. 복잡하죠? 네, 풀이를 보시고 649번까지는 간단하겠네. 두 원의 둘레 길이의 합은 12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두 원의 반지름을 x하고 y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x인 원의 둘레는 2파이 x죠. 뒤에는 2파이 y고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게 2파이 r이니까 그 둘이 더하면 12파이. 그 다음에 넓이는 x제곱 파이, 그 다음에 y제곱 파이, 이렇게 둘이 더하면 20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파이 지우고 파이 지우고 하면 아까 맨 처음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력이 어떤 거? 유형 13번이요. 몇 쪽이죠? 90쪽이요. 90쪽에 유형 13. 자, 이런 게 그러니까 대칭형의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지? x랑 y랑 자리 바꿔도 식이 똑같잖아. 그런 문제를 만나면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하면 이 a, b를 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되니? 요거 제곱해가지고 두 번 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첫 번째 식을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1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강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곱셈공식 변형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x 플러스 y를 이거라고 놓기로 했고 x 곱하기 y를 이거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결국 이게 a제곱 빼기 2b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13이다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냥 xy니까 이건 그냥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은 a제곱 플러스 12가 13이죠. 그럼 a는 1이니까 풀마 1이니까 그지? 자 봐봐, a 값은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b 값은 몇 개야? 하나지. a 값은 풀마 1 나왔는데 b 값은 마이너스 6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자 a가 1이면서 b가 마이너스 6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이면서 b가 마이너스 6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a는 뭐였냐면 x 플러스 y였잖아. 그래서 x 플러스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케이스인 거고 얘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케이스인 거고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남산 더해서 1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2, 3인데 부호가 이제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y 자리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두 쌍이 여기서 얻어지는 해인 거고 얘는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돼야 되니까 마3이랑 2가 되겠죠, 그죠? 혹은 2하고 마3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되는 거지. 그 4쌍을 전부 요것의 값을 구해보면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영어 아니야. 최대값 최소값이 똑같지 않아. 부호가 반대야. 이거 구해보시면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유형이 있으면 질문합시다. 영석이요? 영석은 오늘 우리 이따가 줌 할 거니까 기다려줘. 너무 괴로운데. 근데 내일 그거 줌 특강 안 해도 되잖아. 내일 거 오늘 한다 생각해. 승원이는 잘 풀고 있나? 어디까지 끝냈어? 89요? 우리 숙제가 97까지 아니었어? 뭐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질문 없나요? 선생님 네.
저거 그러면 다시 또 바꿔서야 돼요. 뭐? X제곱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슨 말이죠? 83쪽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네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바꾼다는 게 뭐, 이게 xy잖아. 네 그럼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이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값은 35 이런 식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부등식 단원에서도 질문 해볼까요? 우리 영석 친구들도 질문 해봅시다. 104쪽에 745 104쪽에 이거요? 이거 쉬워요. 그 이 절대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호원이랑 의고 수업할 때 그때 이제 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안 풀었는데 그 뭐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뭐 절대값 2개짜리 번호 있잖아. 뭐 743번이나 뭐 742번이나 이렇게 절대값 2개 있는 거. 그런 게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목요일 날 호원 의고 요거 수업했던 거를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며칠이니? 31일인가? 아니 6월 1일인가? 이거 내가 이따 한번 올려줄게요. 그래서 나는 부등식 중에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문제를까 좀 어렵다, 잘 안 풀린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745번에서는 처음에 요 개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맞아. x가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딱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이 부분, 요 색칠한 부분을 통째로 우리가 뭐 A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값 A가 5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A가 뭐였냐면은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요거였잖아. 그치? 자, 요런 식인데 자, 그럼 차근차근 이제 없애고 싶은 걸 없앨 거예요. 4를 없애고 싶죠? 그럼 세 군데서 똑같이 어떻게 할까? 빼기 4 하면 되죠. 빼기 4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 여기는 1 되죠. 그 다음에 또 없애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없애고 싶죠. 그럼 세 군데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9가 되고, 여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중요한 거는 부등호가 바뀌죠. 여기서 이제 고민할 수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되나 고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식 있죠.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절대값을 씌웠잖아. 절대값을 씌웠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무조건 만족이 되는 거 아닌가? 뭐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도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식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모양이야? 또 저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요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요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꺼내가지고 요 친구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9하고 9 사이에 있다. 요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씩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 x 1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12 요렇게 두 개가 a, b 값이니까요. 답은 6이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쉽죠? 구간을 나눠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뭐 전체를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있는 그치?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잖아. 이런 구조니까 일단 전체에서 이게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다 이렇게 출발해야지. 또 질문 나오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해봅시다. 몇 쪽이죠?
105 쪽에 유형 12. 아 과부족. 예? 했지 않았어요? 안 해요. 아, 여기 50당 54. 그러니까 오신다. 너무 예진이 언제 너 토요일날 토요일이요? 화요일날 화요일에 왔어요. 그럼 더 이상한데? 나도 안 풀려져 있는데. 아니 그때 우리가 여기서 두 문제는 풀지 않았나? 맞아요. 53이랑 54랑 두 개는 풀지 않았나? 형 지각해서 못했나 봐요. 그 너는 뭐가 질문이야? 저요? 어. 저 750이요. 아 55가 질문이야? 네, 알았어. 아우 여기 써있네.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쌤 그냥 집 가면 안 돼요? 이게 그거야.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RPM 풀이 그 풀이 영상 찍을 때 그때 푼 거예요. 그러면 올려 있어요. 야 무조건 다 있어요. 지금 159페이지까지. RPM 첫 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모든 문제의 풀이가 다 있어요. 보기만 하면 돼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돼. 일단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과부족 문제인데 승용차에 4명씩 타면 11명이 타지 못한다. 일단 여기서의 변수는 승용차하고 사람이죠.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x로 잡자고 했죠? 더 적은 것. 더 적은 것. 지금 뭐가 더 적어? 사람이 적어? 승용차. 승용차의 대수가 더 적죠. 그럼 승용차를 x대라고 하면 사람은 4명씩 승용차 한 대에 4명씩 타면은 11명이 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몇 명이야? 4x 플러스 11명이죠. 그쵸? 요게 정확한 사람 수입니다. 그러면 과부족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 정확한 사람 숫자를 가운데다가 써놓고 여기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부등호를 해서 지금은 이상 이하로 갈게요. 요렇게 이상 이하로 만들어서 여기가 그러면 사람 수의 최소값, 여기가 사람 수의 최대값이 오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최소와 최대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찾는데 5명씩 타면은 승용차 2대가 남는다. 요 표현에서부터 우리는 사람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을 건데요. 지금 승용차가 x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승용차야. 그러면 요 승용차에 몇 명이 탔을까 일단? 5명이 탔겠죠? 5명 이렇게 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승용차에도 똑같이 5명이 탔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5명이 탄 승용차가 쭉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 5명이 탔어. 근데 그 다음 승용차에는 일단 그 비어있지는 않아. 왜냐면 그 밑에 우리는 비어있는 승용차를 2대 놓을 거니까. 자 이러면은 밑에 2대는 확실히 비었어요. 그죠? 이건 남은 승용차니까 아무도 안 탔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발생한다 그랬죠? 요거는 비어있지는 않으니까 최소 몇 명은 타야 돼? 1명은 타야 돼. 그러면 여기에 1명만 타 있는 운전석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자 그래서 여기에 1명만 타 있는 요 경우가 이제 최소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에 꽉 차게 타 있는 게 최대인 상황이죠. 그죠? 그럼 먼저 최소인 상황, 요 상황의 그 사람 숫자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자르자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자른 이유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승용차들은 전부 다 5명씩 꽉꽉 찼죠. 근데 이게 몇 대야 승용차가? 그렇죠. 아까 전체 승용차가 X대였잖아. 그지? 이 위에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밑에 뺀 거는 확실히 세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3대의 승용차입니다. 그 X-3대의 승용차에 5명 꽉꽉 찼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사람 숫자가 몇 명이야? 5 괄호 X-3명 이만큼이 지금 여기까지 타 있는 사람 숫자죠. 그럼 거기에 몇 명만 더하면 최소값이야. 요 한 명만 딱 더하면 최소값이지. 그래서 최소의 자리에는 5 괄호 x-3 플러스 1 요게 최소 자리에 들어갈 식이고요. 그렇죠. 최대 자리는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5명 꽉 찬 거 아니야. 여기까지 똑같잖아.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에 5명 탄 거니까 5 괄호 x-3까지 똑같고 여기다 플러스 5 해주면 이게 최대값인 거죠.
그럼 이제 왼쪽 2개 풀고 오른쪽 2개 풀고 풀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게 승용차의 범위다. 그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x 마이너스 세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체 승용차의 대수를 x대라고 했잖아. 그럼 이만큼이 몇 대야? 지금 이만큼이. 이게 x대지. 그 중에 3대 뺐으니까. 아. 아니 다 끝났어요.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없나요? 왜 이렇게 집 가고 싶어 얘. 아, 또 농구하러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놈 새끼들 이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야밤에 농구하러 가가지고 나한테 막 전화하시고 막 말을 하고 가야지. 질문 없니? 여러분 그 토요일까지 숙제는 117조까지입니다. 117까지. 진짜 117까지. 이제. 저도 82. 쌤, 저 90점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10쪽씩만 풀어. 하루에 10쪽. 좋네. 별로 안 되네. 오늘 밤에 10쪽 풀고 내일 밤에 10쪽 풀고. 100문제씩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117까지 풀어 오시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거 한번 포기해야 돼. 영석들은 야 니네 집에 가면 몇 시냐 근데? 저요? 몇 시요? 야, 너네 말고 영석 아 영화. 아, 몇 시 반? 여기서 하면은 불법이야. 뭐가 볼 거예요? 여기 남아가지고 수업하면 불법이야. 아, 근데요 막 해커스는 12시까지 막 하는데 아이 우리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공부하지 말자. 법을 지키면서 공부해. 진짜 좀 불쌍해요 이제. 어제 그거 정현이 집에 도착하면 몇 시에요?